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회의관리 2급 마지막 회차입니다. 예, 모의고사 8회차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이제 모의고사가 이제 8회차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2025년도 1회차부터 한번 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25년도 1월 달에 혹시 시험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제보 한번 해주시면 매우 감사합니다. 회의관리 1급은 이제 누군가 팔길래 샀는데 회의관리 2급은 제가 글을 올렸는데도 파시는 분이 없네요. 응시자 수가 적은 건지 없는 건지 아니면 가격이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좀 자료가 좀 필요하긴 한데 혹시나 25년도 1회차 거 혹시 시험 치시는 분 있으면은 제가 구입을 할 테니 혹시나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매우 감사합니다. 자, 회의관리 2급 40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 설명과 종류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 맞아요? 그렇죠. 경영성과라고 되어 있으면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본변동표 일정 기간의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는 표. 말 그대로죠. 그렇죠. 자본변동표는 말 그대로이고요.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 시점이죠. 나머지는 다 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정답은 몇 번?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각 재무제표의 부연 설명을 작성하는 것. 주석의 작성은 필수가 아닌 선택하여 반영할 수 있다. 뭐 주석은 사실 재무제표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작성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데 당연히 주석은 당연히 필수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회계는 내 외부의 의사결정을 위해 외부에 공표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외부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내 외부의 의사결정을 위해 라고 돼 있잖아요. 사실 2번의 답은 1번은 내 외부의 의사결정을 위해 라고 돼 있는 부분은 이해관계자가 내부 이해관계자하고 내부 이해관계자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공표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맞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뭐 예전에는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 문제 안 나오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 3번 외부 이해관계자는 채권자, 정부기관, 투자자, 종업원이다. 채권자, 정부기관, 투자자는 이제 밖에 있는 이제 사람이죠. 밖에 존재하는 사람이고 종업원은 뭐예요? 종업원은 이제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외부 이해관계자하고 내부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 세세하게 보면은 종업원은 내부에서 이제 존재하는 분이고 나머지 뭐 채권자, 정보기관, 투자자는 외부 이해관계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상세하게 보자면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 4번 회계의 시점은 과거지향적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 올바르지 않은 건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죠.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구성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 2번 유동성 배열법에 의하여 현금화가 낮은 순으로 기입한다. 현금화가 낮은 순으로 기입해요? 현금화가 높은 순으로 기입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했으면은 이 유동성 배열법은 현금화가 낮은 순이 아닌 높은 순으로 기입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가 낮은 순이 아닌 높은 순으로 기입을 한다라는 부분이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보면 돼요. 틀렸죠? 그 다음 3번. 자산 플러스 부채는 자본이며 재산법이다. 뭐 재산법은 맞는데 자산에서 부채를 더해줘야 빼야 돼요?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자산 빼기 부채 자본이에요. 그 다음 4번. 채권과 채무의 상계 처리를 허용하며 순익주의를 채택한다. 아니죠. 상계 처리 허용은 안 하죠. 같은 거래처끼리 상계 처리하는 거는 단기 중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순익주의를 채택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재무제표에서 얘기를 하자는 부분은 총액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산의 총 규모는 얼마, 부채의 총 규모는 얼마,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징에 올바른 거 몇 번? 4번으로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아닙니다. 1번입니다. 자, 회의관리 이거 문제 4번입니다. 곽 회계 등식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다. 뭐 3번에 얘기했으니 뭐 이제 보시면은 다 아실 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 빼면은 단기순이익 또는 손실. 맞아요? 틀려요? 맞다. 그 다음 3번 총부채에서 총비용 빼면 뭐예요? 단기순이익 또는 손실이다. 맞죠? 정답은 4번이 틀렸죠. 이거는 시산표 등식이죠. 이거는 7회차에도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8회차에도 그대로 제가 설명을 또 합니다. 자산에서 비용은 부채 자본 수익입니다. 근데 이때 자본은 많이는 헷갈리시지만 기말자본을 넣어버리면은 기말자본을 했을 때 비용하고 수익에서 이제 차감을 해가지고 당기순이익이 반영 후 금액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중으로 계산이 되죠. 이중으로 기입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말 자본을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금액이 비용과 수익 금액에 이제 또 더블로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기말 자본이 아니 뭐예요? 기초 자본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시산표 등식이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틀린 건 몇 번입니까? 그렇죠.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이거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원장으로 작성한 것을 보고 올바른 분계로 추정한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회의관리 2급에서도 나온 적은 있어요. 자, 그래서 읽는 방법을 항상 강조하자면은 이 세 가지를 이제 파트를 이렇게 봐요. 각각 차변과 대변의 위치를 보고 각각 이렇게 봐요. 자, 첫 번째 선수금이 이제 기준점을 봤을 때 여기 왼쪽에 있는 금액, 오른쪽에 있는 금액으로 보시면은 이거는 왼쪽에 있는 금액은 선수금이 이제 차변에 이제 기입되는 금액이고 오른쪽에 있는 금액을 보면은 선수금이 대변에 기입하고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날짜는 당연히 이제 거래 일자고요. 이제 마지막을 봐야 될 부분. 이게 상품 매출과 보통 예금인데 왼쪽에 적혀진 이 상품 매출은요. 대변에 해당하는 계정강업명이에요. 계정강업명이고 그 다음에 보통 예금으로 적혀진 이 오른쪽의 부분은 반대로 차변에 해당하는 계정강업명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변과 대변을 이제 기입을 해봐요.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2월 6일에 이렇게 되죠. 차변에 뭐예요? 선수금을 처리하는 거예요. 선수금 90만원, 대변에 상품 매출 90만원.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1월 6일은 차변에 보통예금 92만원, 대변에 선수금 92만원.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분계까지 봤을 때 내용 자체를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면은 2월 6일자는 상품을 이제 팔고 미리 받았던 계약금을 삭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2번에 해당하는 2월 6일자 보면은 선수금은 상품을 판매하여 계약금을 제거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1월 6일자는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계약금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판매 전 계약금을 수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월 6일자 거래에 대한 내용을 보자면은 선수금을 보통예금을 지급하였다가 아니고 선수금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다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 돼요. 4번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선수금은 상품으로 구입하여라고 돼 있죠. 구입한 게 아니고 상품 매출은 판매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판매이기 때문에 구입에 대한 계약금은 뭐예요? 그렇죠. 선급금에 대한 설명이에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많이도 틀리죠. 헷갈려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올바르게 추정한 건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6번입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이다. 순간 과정이 아니고 순환 과정. 너무 급하게 제가 키보드를 쳐서 그래요. 자, 다음 중 회계의 순환 과정의 순서로 올바르게 기입한 것은입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은 제 모의고사 때 몇 번이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순서에 대해서 간단해 보자면은 거래가 시작되고 분기가 해서 원장으로 가다가 그 다음 뭐예요? 수정 전 시산표가. 전후는 항상 그 가운데 결산분기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수정 전 시산표 결산분기하고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 제가 지금 회사에서 현재 지금 이거 절차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결산분기는 하기 전이고 수정 전 시산표부터 먼저 해서 이제 계정 과목과 틀린 부분을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분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결산분기는 2월달쯤에 하고요.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 보면서 이제 재무상태표까지 문제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에 마감시킵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그렇죠.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그래서 A, B, C를 봤을 때 A는 수정 전 시산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총계정 원장 마감이고 마지막은 재무제표 작성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의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7번입니다. 다음 문제에서 당좌자산이 아닌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당좌자산이 아닌 것. 당좌자산이라고 하면은 뭐 현금과 관련돼 있는 자산으로 보시면 돼요. 그때 4개 다 보면은 이제 뭐 냉장에 보면은 다 현금과 관련돼 있는 자산이에요. 그때 다른 건 모르더라도 딱 이거는 답이다라는 딱 그 느낌이 오죠. 뭐예요? 장기성 예금이에요. 장기성 예금은 기간이 몇 년이에요? 1년을 초과하는 거죠. 1년 초과하는 거는 투자자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기성 예금은. 그렇기 때문에 당좌자산이 아닌 건 몇 번이에요? 그렇죠. 정답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8번입니다. 다음 거래 내용을 보고 올바른 분계 처리한 것은 입니다. 뭐 거래 내용을 봐요. 그렇지. 뭐 올바른 분계 처리. 자, 한번 봅시다. 자, 보기입니다. 주식회사 JB는 상품을 6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의 20%를 보통예금으로 이체하다. 6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는 이 재상증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아니에요. 그리고 계약금의 20%를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니까 이체했다는 거는 내 돈이 나갔다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만원은 내 돈이 나갔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60만원에 20% 0.2입니다. 그래서 12만원. 그럼 차면에는 뭘 넣어야 돼요? 구입하겠다는 계약금. 내가 계약금을 미리 주다. 미리 주다. 선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정과목은 선급금 계정과목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는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할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9번입니다. 다음 바드러움의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바드러움입니다. 회의관리 2급에서는 이게 좀 어음에 대한 설명이 잘 안 나와요. 어음에 대한 설명도 좀 나와주면 좀 좋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어음에 대한 설명. 자, 1번입니다. 상품 매출하고
어음 수령 시 차변에 기입한다. 맞아요, 틀려요? 상품 매출하고 어음 수령 시 차변에 기입하는 거 맞죠? 그래서 차변에 뭐 받을 어음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어음을 배사양도하는 경우 대변에 기입한다. 뭐 내가 갖고 있는 어음을 주는 거기 때문에 받을 어음은 이제 그 거래처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대변에 처리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3번.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 할인 수수료가 발생하여 수수료 비용으로 기입한다. 이거 많이도 틀리죠. 3번인 경우에는 할인인 경우에 대한 할인 수수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만기 전 할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만기 수수료는 뭐예요? 그렇죠. 영업에 아니다 판관비니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요.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3번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써야 되는데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안 했으니 틀린 거고, 만기 수수료인 경우에는 수수료 비용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받으러 오면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 4번. 어음이 만기인 경우 받으러 오면 대변으로 처리하며 수수료 비용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아요, 틀려요? 4번이 맞는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건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수량 결정 방법입니다. 자, 1번 실질 재고 조사법은 결산 시 재고를 직접 파악하여 결정한다. 맞죠? 뭐 제가 하는 게 이제 6월달, 12월달 되면 이제 실사 재고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파악해서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2번 계속 기록법은 매입과 매출 수량을 기록하여 기말 재고액으로 결정한다. 그렇죠. 이제 매출 수량과 매입 수량을 기록을 해가 그걸로 이제 보고 기말 수량을 이제 결정을 하는 게 계속 기록법이에요. 이거는 뭐 이제 재고가 매우 소량일 때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3번 혼합법은 실질재고 조사법과 계속기록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렇죠. 혼합법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 4번 실질재고 조사법도 매입과 매출 둘 다 기록할 수 있다. 뭐 이제 실사법을 할 때는 이제 매입에 대한 기록은 해요. 기록을 하고 매출에 대한 기록은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직접 실사를 해가지고 기말을 결정을 할 때 이제 이 남은 이제 차액이 이제 매출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는 매입은 기록하지만 매출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건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